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24일 목요일 4시 5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영상보다는 그냥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나 제넥신이 그냥 그런 흐름을 좀 관찰했던 것 같고요. 나셀님, 감사합니다. 항상. 박대원 팀장님은 방송 안 해주시나요? 저희 여기 주식 분석하는 분들 중에서 박대원이라는 분이 안 계시는데, 좋은 흐름. 뭐 항상 주식은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쁠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쁠 때가 있어야 결국에 좋을 때가 오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저는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도 그 강세장이라는 거는 강세장은 이런 파동을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죠. 강세장은 항상 이제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결국에는 강세장이 있기 위해서는 비관적인 시장이 있고 이런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희망을 품을 때고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 때죠. 이런 데를 지나고 나면 다 아는 부분인데 성숙기가 나오면 또 비관적으로 또 바뀌어요.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가도 어느 때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불행하기도 하고. 근데 불행한 거를 또 이겨내면은 또 좋은 날이 오고 이것도 주가도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조금 시간적인 요소가 그래도 희망에서 조금 뭔가 가시화된 희망을 이제 번다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나 아니면은 어떤 주가의 모멘텀으로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팍스넷에서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에서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한 뒤 3상 초기 데이터를 통해 4분기 해당 국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다만 1200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산되면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임상비용 조달은 걸림돌로 남아있다. 근데 예전 제가 강바울 팀장 옆방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항상 얘기를 하면은 임상 3상 자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 말고도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또 회사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넥신도 믿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상을 빨리 시작해서 초기 투약자 데이터를 도출해야 한다며 접종은 나중 문제다. 이러면 올 4분기 인도네시아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이어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해외에서 했던 몇몇 기업들처럼 동남아 현지에서의 백신 임상 결과를 갖고 국내 식약처에 백신 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다른 유바이오나 아니면은 셀리드나 아니면은 진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비교 임상을 진행한 것과 다르게 제넥신은 독자적으로 지금 임상이 해외 임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2상, 3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당초 국내에서 2회 이상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3상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국내 2회 이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2, 3상을 동시 진행을 요청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별도로 터키와 남아공에서도 3상을 추진하고 있다. 네. 과연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뭔가 미래의 성장성이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실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거를 이 백신으로 만약에 그 투자하는 거를 조금 현금화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해지는 변이체의 등장, 백신 접종률의 증가로 GX99의 제품화에 많은 변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자금 조달이나 임상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백신 개발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라는 견해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선을 긋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툴젠이 또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네, 오후에 나왔는데 기술평가 신청 7년만 코스닥 이전 상장 청신호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툴젠이 2년여 만에 코스닥 상장 절차를 재개한다. 문제가 되었던 유전자 가위 특허권 이전 이슈를 해결하고 제넥신을 세대주주로 맞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등 어느 때보다도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그래서 기술평가 특례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평가기간 선정이 6월에서 7월 초에 완료되면 심사 결과는 이르면 8, 9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네. 코넥스에서 거래 대금도 그렇고 시가총액 1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 툴젠이 상장 예비 심사 시 기업의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 기간은 45 영업일에서 30 영업일로 이제 단축하는 제도고 또 단순 기관 기술평가는 시장평가 우수기업의 기술평가 절차로 간소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7년째 코스닥 이전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 뭔가 분란이 좀 있었죠. 네, 이슈가 좀 있었죠. 분란이라기보다는 20년 노벨 화학상 수상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원천 특허는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 Cas9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구명한 최초의 특허라며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원시적인 세포로 사람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 등을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진핵세포에서 이루어진 발명이 산업적 가치가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근데 이게 유전자 가위까지 진짜 유전자 가위는 또 언제 공부하냐 이게 참 유전자 가위는 좀 약간 상당히 좀 뭔가 멋있어요. 멋있는데 한번 딱 이거를 딱 제가 바이오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바이오 쪽을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거를 딱 읽어보는 순간 유전자 가위에 관련된 뭐 이렇게 레포트 같은 거 하나 읽어보는 순간 이게 갑자기 좀 뇌에 정지가 오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과거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코스닥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한다라고 하고 어떤 이슈가 또 나와준다.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와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지분 가치를 또 인정을 또 시장에서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게 될 것 같고 매수세랑 매도세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겨루네요. 네, 겨뤄요. 아직은 글쎄요 모르겠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차트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매력을 느낄 만한 자리는 맞는데 매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이제 이런 데를 그냥 매물대를 이탈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매력은 그렇게 없어요. 매력은 없는데 그래도 어떤 트렌드라는 걸 갖추고 있잖아요. 얘가
트렌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트렌드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좀 객관화시켜서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짤까 이거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위치인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뚜렷하게 좀 매수 관점이나 매도 관점을 보는 편이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도 어쩔 때는 매도 관점 그러면 욕을 많이 먹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매도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욕을 많이 먹는데 근데 또 매수 관점도 함부로 보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이 매물대라는 게 쉽지는 않죠. 매물대라는 게 차트 보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렇고요. 매물대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보는 분들은 어떤가요? 네. 보는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주 주봉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봉 마감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다. 양봉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그 가족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고요. 참 어렵다. 어렵네요. 어렵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넥시는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진짜 되게 또 주절주절했죠, 오늘도. 요즘에, 진짜 아홉 말 대잔치인데 요즘에 저도, 그래도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면서 리뷰하는 거니까, 항상 화이팅, 화이팅 하셔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L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가시면은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시는 종목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AP 메신저 가시면은 카카오톡 친구를 맺게 되면은 여러 혜택들을 주어지고 저희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벤트에도 참여가 가능하시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서 전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